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언론과 이 보수파리 유튜버들은 온통 이 윤석열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 뭐 판사가 무슨 친문이니 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제가 볼 땐 큰 흐름상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도 자료를 다 모으고 있죠. 그래서 12월 2일 날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그럼 사실 그때까지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놓으면 되는데, 그걸 추미애 장관이 당신 지금 위험하니까 직무에서 손 떼서 직무 정지를 걸어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으로 내가 지금 당장 징계도 안 됐는데 직무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걸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오늘 밤에 바로 법원에서 아니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직무 정지해라, 지금 당장 직무 정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법원이 인용을 해버리면은 윤석열은 내일 바로 직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 봐야 그 다음날에 징계위원회 열어서 추미애 장관 쪽 인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징계위원회는 거기서 또 징계를 결의해서 직무정지를 결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이 해임을 건의하면은 그대로 직무정지가 되고 문재인이 해임을 해버리면 끝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가처분 건은 아무것도 아닌 건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 윤석열이 내가 정당하다, 난 왜 자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 해임에 대해서 이제 또 본안 소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본안 소송은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윤석열이 다시 복귀를 하고 징계가 돼도 계속 검찰총장직을 하는 것처럼, 뭐 제가 볼 땐 선동이나 사기예요. 아니죠. 2월에 2일에 추미애 쪽이 징계를 결정해서 정식으로 직무정지를 발동을 시키고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해버리면은 뭐 그대로 똑같은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즉 윤석열은 이제 직무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사태가 왜 벌어졌냐를 돌이켜 봐야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답이 나오는데, 뭐 오늘 제가 볼 때는 다 드러났다고 봐요. 오늘 나온 것들 보면은 저 가처분 재판 그걸 제껴버리고 저 친문 쪽에서 터져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게 윤석열과의 싸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뒷배우인 양정철, 문재인의 최측근, 즉 정권의 2인자라고 봐도 될 정도의 양정철과 이 밑바닥 친문 세력들, 여기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와의 싸움. 이 둘이 언젠간 한판 붙어야 되는데 윤석열을 소재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둘이서. 즉 내부 권력 투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부 권력 투쟁이 벌써 문재인 임기가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벌어진 이유는 카운터 파트너인 보수가 괴멸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보수에 만약에 특출난 후보, 뭐 예전 노무현 정권 때 따지면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도 후보가 있었으면 절대 집권층에서 이런 싸움 못 벌어지죠. 보수가 괴멸됐고 장애 보수는 윤석열 만세 같은 미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야권이나 보수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세게 붙어버린 겁니다, 이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은 컨트롤을 못했고 어버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미 여기서 이게 답이 나온 거죠. 지금까지 윤석열하고 그렇게 싸운다, 친문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조중동, 이거 조선일보 기사인데, 윤석열을 지키자 다 설치는데 친문 쪽이든지 조선일보 쪽이든 그럼 윤석열의 배우가 누군지를 어느 누구도 발설한 적이 없었다가 손혜원으로 인해서 이미 드러나 버린 거예요. 손혜원은 뭐냐?
이미 손혜원 쪽은 조국 수사 때부터 윤석열과 윤석열 뒤에 있던 양정철과 붙었고 그 연장성산에서 조국 수사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친문 세력이 이거 제가 그걸 밑바닥 친문 세력이라고 그럴게요. 왜 그러냐면은 양정철이나 이호철 같은 경우는 문재인하고 완전히 운명 공동체여서 한마디로 이건 뭐 권력을 같이 나눠 먹은 자들이고 지금 으쌰으쌰 하는 애들은 조국 지키자 막 이래가지고 친문 하지만은 사실은 문재인과 별 관계 없는 친문 금붕어떼들 그 친문 금붕어떼들을 이끄는 사람들과 실제 문재인의 권력을 나눠 먹은 자들과의 싸움이야 이거는. 자 먼저 이제 손혜원이 25일 날 쓴 건죠. 대통령이 계속 자리 지키라고 했다던데 그 말이 거짓인 것을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통령 만나 확인한 건 모르시겠나. 이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열이 국감에 나와서 대통령이 임기 마치라 그랬다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추미애가 물어봤나 보죠 문재인에게 그 말 맞냐 그랬더니 문재인이 그냥 어버버버 했나 봐요. 어버버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얘기는 윤석열이 국감에서 문재인 판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고 제가 볼 때는 양정철이 윤석열에게 얘기를 했겠죠. 저 민주당 내에서 저 친문 애들이 떠드는데 내가 실제 문재인이의 복심 아니냐 내 말 믿고 너 임기 지켜 이렇게 얘기해서 윤석열이 마음 놓고 완장차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잖아요. 윤석열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키면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 이 적절한 메신저가 누구냐 이 문제 아닙니까? 이 메신저가 바로 윤석열이의 배우 아니에요. 윤석열 백. 자 그러면 당연히 손혜원이 언급한 여당의 유력 인사 메신저 윤석열 백이 누구냐를 놓고 논의가 되는데 황희석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은 밑바닥 친문들이 만든 정당이 열린민주당이죠. 여기 최고위원인 황희석이 얘기하기에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는데 앞장섰고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난동을 피우는 순간에도 이자를 옹호하는데 연임이 없었으며 최근까지도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나는 똑똑히 알고 있다. 이 역시 윤석열이 언급한 대통령의 메신저를 겨냥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운명공동체로 꼽힌 여권 실력자 A씨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을 두고 권력 내부에서 미묘한 대립전선이 형성돼 있음을 추측할 걸 수 있다. 즉 권력 내부 투쟁이라는 얘기죠.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립이 아니고 문재인을 중앙에 놓고 양쪽에서 권력 내부 싸움을 하고 있는 사태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여기 대해서 가처분 신청 내고 원래 법무부 장관이 감찰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표 쓰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전에 천정배 법무장관이 한번 검찰총장 김종빈 검찰총장 감찰 수사지휘권 발동해 버리니까 바로 사표 쓰고 나갔죠.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최동욱대에서 감찰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로 사표 쓰고 나갔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법무장관의 감찰이나 수사지휘권이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을 하고 이거 안 되는구나 다 나가버렸고 윤석열은 지금 벌써 수사지휘권을 몇 번 발동했습니까? 추미애가 감찰 정도가 아니라 직무정지까지 시켰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는 문재인의 뜻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누구한테 확인했겠어요? 양정철에게 확인했겠죠. 이건 대통령 뜻 아니다. 추미애와 친문 금붕어떼들이 지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보수파리들이나 이 조중동이 특히 문재인이 윤석열의 수사가 무서워서 윤석열을 날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이미 사기 탄핵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사기당해서 쫓겨나고 감옥 가는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대법원장에 김명수라는 자기 그냥 시다발이 하나 앉혀놓고 지금 대법관들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단 하나의 공정성도 없는 초강경 친문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다 꽂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원은 김명수도 아닌 김성수라는 민변의 수장, 민변이 어떤 데인데요? 민변의 수장이 지금 그 대법관이 지금 다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을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조국 관련해서 영장을 치고 어쩌고 했었을 때 싸그리 다 기각당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문제는 법원을 장악해놨어요. 헌법재판소 다 장악했죠. 지금 전체를 다 지금 문재인이 임명해놨기 때문에 윤석열이 수사로 깔짝깔짝 돼가지고 그걸로 문재인이가 자기 임기가 안 끝났는데 탄핵을 당하고 뭐 감옥을 가고 웃기는 얘기예요. 헌재하고 대법원 다 막아놨는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지 못했죠. 근데 원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대통령이 장악하면 안 돼요. 장악하는 게 잘못되는 거죠. 근데 문재인은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17년 11월 달에 박 대통령이 대법원장은 임기를 지정해주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탄핵으로 쫓겨나니까 문재인이 정권을 일찍 잡아서 박 대통령이 임기를 채웠으면 임명할 대법원장을 문재인이 임명하면서 헌재와 대법원을 다 장악해 놓은 겁니다. 물론 윤석열 뒤에 조중동이 있으니까 저것들이 또 꾸밀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우려하겠지만은 법원과 헌재를 장악한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두려울 건 아니다. 신경은 쓰일 수 있겠지만 왜 윤석열 뒤에 조중동이 있으니까. 그럼 왜 날아가느냐 지금 윤석열은.